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모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주간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다퉈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간 핫 이슈 첫 번째 시간에는 3월부터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청주시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계학과 임은강 주무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주 4일 출근 근무제가 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다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 4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하루는 이제 재택 근무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하고요. 예. 임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공무원이면서 임신했거나 2세 이하의 그 아이를 둔 청주시 공무원은 다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 태아하고 그다음에 임신부의 건강을 위한 이제 임신부 보호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2세 이하 자녀 양육을 하는 직원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녀 양육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직원이 임신한 공무원하고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대상자 모든 청주시 공무원이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럼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청주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청주시 공무원 수가 4천여 명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 직원 중에 한 400여 명 정도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 제도가 시행 초기라서 좀 활용도가 미비합니다. 미비하는데 앞으로 많은 직원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들도 부담 없이 잘 활용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과 이제 임은강 주무관님,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제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 4일제를 근무하시니까 어떤가요? 뭔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느끼기에? 우선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서 그 시간을 아이랑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특히 좋고, 예. 또 재택근무를 할 때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또 마음 편안하게 푹 쉴 수 있어서 그 점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한 공간 안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하고, 재택근무로 달라진 점은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가 생긴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으니 이전보다 저도 그렇고 아이도 훨씬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무 일수가 줄어서 네. 일이 더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근데 좀 유연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일이 부담이 될 때는 또 가서 근무를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라 충분히 그거는 제가 조절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만족도가 높은 편이신가요? 어떤가요? 실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만족도는 제일 좋은 점수를 줄 정도로 높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업무 스트레스도 줄고 육아에 기여하는 시간도 늘다 보니 육아 스트레스도 더 줄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이 엄마도 직장에 다니고 계신가요? 네, 엄마도 다 맞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제도잖아요. 네. 근데 활용되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미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던 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 4일 근무제도가 주 4일 출근하고 하루를 이제 재택 근무로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알고 계시 재택 근무는 저희 이제 기존 유연 근무 제도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자리에
얻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또 하나는 민원한테 불편을 끼칠까봐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사일 근무제를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임신한 직원하고 또 자녀를 기르는 직원들의 지원을 이제 도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좀 그런 위기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되고자 좀 거국적인 뜻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의 육아 고충에 직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제 이 시행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출산과 양육을 이제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도 키우고 뭐 여러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되면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업무 성과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제 네. 각 기관이나 부서의 이제 형편에 따라서 네네. 이 제도를 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시행하는 거니만큼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좀 사용을 하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원이 적은 이제 군단위에 비해서 저희 청주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는 인원이 많아서 사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관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는 저희 시 내에서도 그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그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그 부부가 육아를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하루에 최대 2시간 뭐 일찍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도 약간 옆 동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눈치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점점 정착이 돼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청주시에서 이제 이 제도를 더 잘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여러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한번 뭐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뭐 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이기도 하는데요. 재택 근무가 좋은 제도예요, 이게. 좋은 제도인데 직원들이 이제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부담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했는데요. 예. 이 제도를 이제 부서에서 사용하려는 실적을 가점을 둬서 부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이제 우수 부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제도를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해서 아마 향후에는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 4일 출근이지만 나머지 하루가 이제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라서 네, 뭐 그걸 잘 활용하면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긴 기간은 아니지만 주 4일 근무제를 경험해 보고 느낀 불편함이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주무관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아직 길게 사용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불편한 점은 크게 없고 좋은 점만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직원들 대상으로 이 주 4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 이 대상을 좀 확대한다면 직원들이 그 뭐 3세, 4세를 양육하는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다면 뭐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대상 확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까요?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 이문관 주무관이 얘기했듯이 2세 이하라는 부분이 좀 걱정 아닌 확대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건 예. 좀 시기적으로 좀 시행을 해본 다음에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이제 사용한 직원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들어볼 거고요. 불편한 점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불편한 점, 개선할 사항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개선할 거고 또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알 수 있게끔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근무 제도에서 부럽다. 우리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스템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주무관님. 타 지자체 제도 중에 예. 그 몇 가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의 경우 난임 시술의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만 2일에서 4일의 그 휴가를 주고 있는데 예. 그 난임 시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다른 지자체는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휴가를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남성 동행 휴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뭐 제가 듣기로는 8살 이하 손자녀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돌봄 시간 이렇게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청주시는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주 4일 근무에 맞춤형 근무제 외에도 지금 또 이제 이문관 주무관님이 얘기했듯이 그 남성 그 공무원의 난임 시술 동행 휴가도 지금 포함해서 6개 가족 친화형 특별 휴가를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임신, 출산, 육아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네, 끝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맞춤형 근무제를 운영을 하면서 주 4일제 근무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맞춤형 근무와 포함을 해서 가족 휴가, 특별 휴가도 해서 친화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근무 여건을 조성해서 청주시 직원들이 더 능률적으로 일하고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임신, 출산, 육아 부담을 줄여서 업무 능률 향상과 더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튼 이런 좋은 제도가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무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가정에도 충실하고 일에도 최선을 다해 더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11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지난해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주간 핫 이슈 두 번째 시간에는 꿈의 현미경이라고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의 현재 상황과 법 제정 이후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단 신승환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이 대형 가속기법이 제정돼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잖아요. 그럼 전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대형 가속기 구축 지원 법률안에는 예. 대형 가속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에서의 경제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예. 사용료 부대로 감면, 그리고 부대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정 전과 비교해서 이번 법률안의 가장 큰 차이는 예. 국공유재산의 특례를 두어서 수의 계약을 통해 대형 가속기의 운영 기간 등의 사용, 대부, 사용료 대부료 감면 등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기존 대부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었으면 이를 50년 무상 사용 및 갱신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서 국가 대형 연구 인프라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형 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법률안 통과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이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됐군요. 오창 방사관 가속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3년간 설계와 설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 장치 개발의 경우에는 장치의 제작, 발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가속기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주변 산업 부지 조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최첨단 연구 시설을 구축하는 것만큼 각 단계별 철저한 준비와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과기부, 충북도, 청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구축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인 오창에 이제 방사관 가속기가 들어오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 방사관 가속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은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에 자기장에 의해 구부러진 경로를 지나게 함으로써 방출되는 강력한 빛을 이용하는 첨단 연구 시설입니다. 예. 이 빛을 이용하면 물질의 원자 구조와 성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초고 해상도의 현미경이라고도 합니다. 태양보다 1조 배가 밝고 매우 빠른 빛으로 우리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신소재 개발,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이미 방사관 가속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오창에 들어오는 방사관 가속기는 포항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가속기에 저장되는 전자빔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차이로 가속기에서 발생되는 X선의 밝기와 예. 그리고 집속 정도, 결맞음 정도에 매우 많은 향상이 있게 됩니다. 100배쯤 향상된 X선의 밝기와 그리고 결맞음 정도가 중요한 이유는 고난도의 실험 기법을 그만큼 빠르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시간 걸려서 측정되는 시료를 동일 수준으로 30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찰하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 획기적으로 사용되고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측정 효율이 좋아져서 좀 더 좋은 공간과 에너지 분해능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고 그동안은 관측하지 못했던 나노 물질의 미세 구조까지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술 수준 때문에 이 방사관 가속기가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사관 가속기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시청자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신소재 개발, 신약 개발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 개발에도 쓰이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을 가져다 주는 대형 연구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노벨상을 받은 많은 연구 결과가 방사광을 이용한 것으로서 노벨상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네. 이제 방사관 가속기 앞에는 이제 다목적이라는 수식어가 이제 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지금 주로 연구 분야 말씀하셨는데 연구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에는 미세 결함을 찾아내어 가지고 공정의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단백질과 신약 개발 후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효율 좋게 측정하여 가지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서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듯 충북도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의 전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가 이제 구축이 되면 우리 지역 경제나 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거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위협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예. 현재 구축하고 있는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소재 및 부품 산업이 그동안 해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면서 연구 인력이 유입되고 기업 연구소 유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전문 인력 채용 및 신규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산업 전 분야의 발전을 견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착공이 올해 상반기 맞습니까? 당초 올 상반기 목표였으나 철저한 검증과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예정보다는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는 공사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착공은 올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은 예정대로 2029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4세대 방사능 가속기의 새로운 기지로 오창 방사능 가속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단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방사능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은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인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현재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을 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과 건설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첨단 가속기를 건설하기 위한 적정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사업단은 앞으로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가지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 이 구축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올 하반기 건설 착공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동, 가속기 실험동, 연구지원동 등이 순차적으로 완공될 것이고 2026년부터는 핵심 부품의 성능 검증 및 설치, 시운전이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정대로 2029년 12월에 이 사업이 구축 사업이 완료될 것이고 이후에 운영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을 이끌 중요한 도약점이 될 것입니다. 예. 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단장님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은 지역인데요. 최근 철도 노선을 유치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간 핫 이슈 세 번째 시간에는 보은철도 유치위원회 유철웅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그 내륙철도 유치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네. 먼저 보은의 철도 유치가 필요한 이유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보은에는 한때는 13만 3천 명이라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3만 명으로 이제 인구가 격감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 그 편의도 줄어들다 보니까 교통 편의가 우선 당장 그 주민들의 가장 불편하고 한 게. 예. 그래서 만약 보은에 철도가 생긴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통 인프라가 확정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천연 관광 자원인 속리산까지 예. 또 그 관광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청주 공항을 글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역 접근성 강화로 본군이 그 소멸을 위해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신설을 요구하는 내륙철도 구간은 어떻게 되고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충청북도에서는 일반 철도 7개 노선과 광역철도 3개 노선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중 보은을 경유하는 노선은 청주공항, 보은 김천 또는 청주공항, 보은 상주, 포항 2개 노선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청주공항, 보은 김천 노선은 96.1km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 248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그 네 번째로 순서가 네 번째로 신청된 청주공항, 보은 상주, 포항 노선은 포항까지 216km지만은 예. 상주까지 85.3km입니다. 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조 7,711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지만 이 철도 유치를 요구하는 건 나름대로 철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편의가 좋아진다는 것. 예, 예. 그리고 대량 운송에 대한 효율성, 편리성, 더군다나 철도라는 것은 앞으로의 친환경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보은에 만일 철도가 유치가 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충북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 부산을 가려면 청주에서 조치원으로 해서 경부선을 타지만은 만일 이 노선이 된다면은 청주에 있는 계신 분들도 바로 청주공항에서 오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또 부산도 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은 충북 보은이 충북의 철도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에 철도가 유치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뭐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겠고 역세권 개발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천연 관광지인 그 속리산이 활성화되면서 예. 보은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희들이 그 유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옛날에는 뭐 14만 됐던 보은 인구가 지금 3만 명 정도인데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낮게 예측돼서 뭐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면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투자한 금액에서 과연 그걸 걷어낼 수 있느냐는 이런 게 앞서지만은 예. 어떤 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 투자 후 효과를 보는 게 더군다나 보은 같은 경우에는 전연 철도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륙 철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천안에서 조치원을 해서 대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 아닙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 보은에 철도가 생긴다면은 청주 공항까지는 동탄서부터 모든 서울에서 내려오는 철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된다면 경부선보다도 더 빠른 직선 코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투자 이걸 떠나서 국가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건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철도 노선인지 보은 김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주로 보은이나 김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걸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청주공항이 이제 민항 활주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청주공항에서
지금 뭐 그렇게 규제를 받으면서 청주공항이 작년에 11월 8일 날 40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국의 15개 공항 중에서 네 번째로 규제를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만일 청주공항에 민항 활주가 생긴다면은 우리 예산에는 약 1,200만 명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1,200만 명을 실어 날른 그 코스에 보온이 있다는 것은 직선 코스에 경부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보온의 발전보다도 충북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가 생기면 그만큼 그 이용하는 그렇죠. 인구가 많을 것이다. 1,200만 명을 실어 날르는 하나의 그 코스가 되겠죠. 지금 철도 유치 서명운동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서명운동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작년 12월 16일 날 저희들이 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70일 동안 인구 3만 명에서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예. 그 오늘 날짜로 보니까 11만 7,569명이 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은 기간을 3월 말일까지 잡았지만은 정부가서 이 제5차 국가철도망이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앞으로 서명은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은 뭐 보온 군민만 하는 건 아니죠? 예, 누구나 다 하시는 건가요? 예, 보훈군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훈이 3만 명인데 이거 3만 명 몇 개 더 그렇죠.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주, 김천까지 외부에 이 보훈의 철맹 지역을 이해하고 협조해주는 모든 국민들한테 받기 때문에 지금 70일 만에 10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네, 보온 군민들도 대체로 이제 이 철도 유치를 원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이 다 한 목소리 내고 계신 건가요, 보온 군민께서? 처음에는 이게 되랴 예,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철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무려 각 단체 및 그 사업가들이 지금 현수막을 1,000여 장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훈에 오시면은 모든 그 거리마다 현수막이 한 1,000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훈 군민들이 인저는 이건 진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 철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철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자긍심을 갖고 모든 분들이 전부 서명에 동참하고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 보훈철도 유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일단 3월 말에 저희들이 그 서명된 명단을 국토부를 비롯해서 각 국회 각 당의 대표들 그리고 대통령실 예. 또 국무총리실 그리고 철도 관계 부처에다가 전달할 예정을 갖고 있고 바로 지금 김천하고 동시에 같이 이게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같이 성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천에는 지금 시장이 4월 3일 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끝나서 당선이 되면은 충청북도 또 보은군, 청주시, 김천시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 달에는 이 필요성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철도 보훈의 철도 유치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 확정되는 겁니까? 현 정부에서는 지금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달 동안 현지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6월경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만일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탄핵이 된다면 또 5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약간 이게 후반기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충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훈철도 유치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보훈 인구가 한때는 13만 3천 명이라는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3만 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교통 인프라도 같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훈군이 소멸 위기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훈군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철도의 유치에 모든 3만 보훈군민이 똘똘 뭉쳐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이 철맹 지역인 보훈군에 철도가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구 3만의 지자체가 새배가 넘는 11만여 명의 서명을 받을 정도면 그만큼 의지가 간절하다는 뜻일 텐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이 모두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선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주간 핫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